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작년 여름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의료계가 정말 뜨거웠죠. 정부가 강행하는 4대학 의료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료계가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료계가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인숙 전 의원, 그리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저희가 일단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요새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원래 관둘 땐 국회의원 그만할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덕분에 맞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주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를 맞습니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공부하니까 참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벌써 사실 1년이 다 돼갔거든요. 저희가 네. 21대 총선 그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걸 또 직접 봤었고 또 기억이 생생한데요. 주변 분들이 많은 지지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는지요? 아, 글쎄 굉장히 복잡하게 마음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옆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중앙 정치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가 네. 아쉬운가 하면은 그만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치열하게 할 걸. 이게 하루하루가 제가 8년을 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싸워야 돼요. 이게 투쟁이거든요. 이게 말이 험악하지만 사실 싸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치열하게 싸울 걸, 좀 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더 치열하게 싸울 것. 그런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 그 버나드 쇼 그분이 그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됐다. 그 묘비멍에 써인 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네. 제가 8년 동안 우물쭈물하다가 다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돼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또 치열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또 이필수 부회장님도 정말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대 또 총선 기획단장을 맡으셨잖아요.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셨는데 또 박 의원님 불출마 선언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실 제가 총선 기획단장으로서 그때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출마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박인숙 선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3선을 하셔서 아무래도 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 그리고 보건복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뜻이 있으셔서 불출마를 하셔서 정말 아쉽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인숙 의원님 제가 8년 동안 저도 이제 전라남도 의사회장을 6년째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의료계, 우리 특히나 우리 대한의사협회 우리 회원분들은 이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각종 또 불합리한 악법 같은 데도 정말 이렇게 직접 나서셔서 정말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의원이시지만 또 의료계 선배로서 정말 존경하신 선배입니다. 제가 가장 박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저희들 그 개인 의원급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노인 정액제라는 게 있었고 그 노인 정액제 개선이 정말 시급했었는데 아무도 잘 안 나셨거든요. 그때 우리 박인숙 의원님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노인 정액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금석이 돼가지고 2018년 1월 1일에 노인 정액제가 개선이 돼서 지금도 우리 이제 박 의원님 보면 노인 정액제 생각만 나서 항상 제가 항상 모시고 다니는 그럴 정도입니다. 너무 그때 참 감사드립니다. 네. 이필수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의사 회원분들 중에서도 박 의원님을 되게 응원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의사 출신으로서 정말 8년 동안 의정 활동 열심히 해오셨는데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간단한 대답을 먼저 하면 단점은 별로 없었어요. 아니 단점이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이공계 전체의 단점.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미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네네. 그 한두 번 봤는데 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음. 근데 현실은 그에 못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트레이닝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가보면은 정말 문과와 이과에 생각하는 이게 멘탈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데이터 베이스드, 네.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미드를 보면은 딱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단점이라면은 그런 건데 그러면 꼭 단점은 아니고 사실 장점은 너무 많거든요. 의사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에 의사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의사가 혹시 여러 명에 들어가도 한 위원회에 있으면은 안 되고 다 그렇게 여러 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의사가 제가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갔을 뻔했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보건복지가 아니라 여기 앉으니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느낀 적이 솔직히 참 많아요. 뭐 책을 써도 이제 밤새도록 네네. 할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많은 의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위원회에서 있어야 된다. 네, 실제로 박 의원님은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말고도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의사 출신 의원들이 좀 더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21대 총선 기획 단장으로서 사실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단 2명이 배출이 됐죠. 네네. 아쉬움이 특별히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있다 보니까요. 각종 법안들이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뭐 법사위, 정무위에서 이렇게 의료계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사실 의료계를 잘 실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약간 현실과 동떨어지고 의료인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법안들이 가끔가다 발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의사들도 국회에 좀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 21대 총선 때 저희가 총 19분의 의사 출신 후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양한 정당에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사실 그 19분을 갖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격려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만 당선되셔서 너무 그게 아쉽고요. 기왕이면 사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이렇게 골고루 좀 됐으면 더욱더 저희들이 어떻게 의협의 정치적 입지에서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3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22대 총선 때는 좀 많은 우리 의료인들이 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1대 총선 결과 물론 아쉽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총선 기획단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사실 19대 때는 처음은 저도 이제 얼떨결에 들어가서 그때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20대 때는 막 의협이 정말 내 뒤에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네네. 다음 총선이랑 이제 조금 더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전략을 확실하게 화끈하게 네네. 아주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이시고 또 처음 네네. 단장 맡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찾아다니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략, 작전, 군사 작전 하듯이 네네네.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은밀하게 뭐라자면 이제 자기 카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당도 여러 개고 이제 이 정당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과연 많은 의사를 들여다 보내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번에는 이미 이제 그때는 막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이미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어도 큰 틀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전을 좀 바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네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뭐 마누라 빼고 그럼 또 이제 남녀 차별이 되니까 배우자만 빼고 이제 다 바꿔야 된다. 이거를 정말 정식으로
컨설팅 펌에다가 하든가 좀 우리의 의사가 우리 그런 건 못 배웠잖아요. 좀 네네네. 차원을 넘는 다른 방식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회장님도 굉장히 실망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실망했지만 네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는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이러려고 저 난리를 쳤나. 점점 나빠지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에 잠깐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요, 저도 박인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총선기획단장이 그때 2020년 작년 4월 15일 총선이 있기 전에 2019년 5월 2일 총선기획단이 발족이 돼가지고 사실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어떤 큰 정치적 이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때 가가지고 뭐 6개월 앞두고 1년 앞두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실 피상적인 접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저희 의협이 치밀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의료계가 좀 현실 정치 네, 참여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21대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총선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실패 요인이 있었을까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총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네네. 첨언을 하고 싶으면은 네네.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의협회장 선거가 곧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한 총선 기획단이라는 거 있고 항상 전에도 의협의 정치 세력화, 현수막까지 걸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전체 의협에 또 앞으로 회장이 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전체적인 틀을 롱텀, 숏텀하게 해서 이거를 하나 정하고 외부 컨설팅을 하든지 내부 컨센서스를 거쳐서 그거를 좀 다른 회장이라도 그거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의협 회장이 3년마다 바뀌는데 네. 이게 뭐 모든 네네. 게 다 바뀌잖아요. 네네.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누군가 공약으로 해서 지금 좋은 총선 기획단 네. 뭐 그 말은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 말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네. 정치적으로 입김을 낼 수 있나 네네. 이런 단위의 무슨 조직을 만든다든가 음. 하면은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네. 그 중에 꼭 바꿔야 되는 하는 네네. 이사도 있지만 꼭 길게 가야 되는 것도 연속성을 있잖아요. 가질 이사가 네. 필요합니다. 네네. 연속성 그런 네. 거를 좀 더 그래야 전문성도 생기고 성과가 나는 거죠. 그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님 말씀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쉽게 하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아젠다, 중기적인 아젠다, 장기적인 아젠다 세 개를 그렇죠, 나눠가지고 그렇죠. 해무의 연속성을 네, 가질 네, 수 네, 있고 네. 또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동의하는 게 의사협회도 이제 좀 대외 협력을 담당한 대협력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정치권과의 소통이 더 강화되고 또 의협의 영향력도 좀 좋아진다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큰 이벤트를 두고 단기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이제 전문성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총선은 좀 특이했던 게 막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네. 또 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5월부터 활동을 쭉 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2월, 3월 들어와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 마스크 쓰시지만 저희도 이렇게 어떤 분들 찾아다닐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왜 저희로 인해서 후보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더욱더 방역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사람 만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후보자들 만나는 데 있어서 저희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 또한 또 하나의 추억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총선기획단 이끌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사실 결과로 좀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분의 회원들께서 각 정당의 진성당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에 가입하셔서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정치 세력화에 이제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한 1000여 분의 회원이 이렇게 그 진성당원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합법적인 후원 있지 않습니까? 제기하는 거. 그거 사실은 회원분들께서 아시면서도 아마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 그것을 갖다 16개 시도별로서 총선기획단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인 후원을 했는데요. 아마 저는 이번 총선기획단을 계기로 회원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어떤 현실 정치와 그다음에 의료계의 정치 세력과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금석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총선기획단 활동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또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회원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네. 됐을 거예요. 일단 박 의원님께서 아까 총선 기획단 어떻게 좀 나가야 될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치인으로서 크게 바라봤을 때 저희 의협 그리고 의료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한테서 신뢰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국민이 사랑하는 의협을 만들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존경과 네. 그러니까 신뢰까지는 좀 그거는 반드시 해야 네.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질시를 받는 직종이잖아요. 네네. 지금 온갖 그 의사들 그렇게 야단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고위층, 제가 이제 청문회 할 때 많이 봤거든요. 꼭 아예 하나는 의대를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는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로 의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정치권이 편갈르게 한 것도 있지만 또 자정 활동이 잘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제가 보면은 이제 저도 의사지만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네네. 사실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회 공헌 굉장히 많이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이 뭐 편달리기도 하고 의사들 안에서도 또 편달리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국민한테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총선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IT도 잘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뭐랄까 감동을 잘 받고 그런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감성적이죠. 감성적, 네, 감성적이라 요거를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도 희생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협 안에 젊고 IT도 잘하고 네네. 근데 의사가 더 좋아요. 의사 네. 아닌 사람한테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잘 네네. 이해를 못하고 젊은 의사들 중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유니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아젠다마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요새 인스타니 뭐니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네네. 정치인이 말을 듣지 절대로 정치인은 말을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또 안 되고 거기는 또 이제 정권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의협 안에 그런 특별한 조직 지금도 굉장히 그런 탤런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한테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의사, 또 컨텐츠를 포장을 잘하는 의사, 이거를 또 말 잘하는 사람, 그 마스크가 또 뭐랄까 표현력이 돼야 되냐, 네. 전달력이 돼야 되냐, 네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또 반드시 컨텐츠가 있는 건 네네네. 아니거든요. 컨텐츠 있는 사람, 컨텐츠 포장을 잘하는 사람,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계속 이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거지. 아무나 그냥 내가 성의 있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먹혀 들어가려면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외주를 줘서 평가를 하던가 하던데 저는 그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 참 지혜롭고 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호소력이 짙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도 유튜브 통해서 우리 의사 파업할 때 네네. 한 그 유튜버가 네. 아주 정말 네. 우리가 알았는데 말로 막 표현 못하고 막 속으로 네네네. 막 폭발하는 거를 시원하게 막 네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의사는 아닌데 네, 아닙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굉장히 이해를 잘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딴 때 보면 또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의협 안에. 아까 대외 협력이 뭐 그냥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게 한 게 아니라 요새는 감성이죠. 이 사람들의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프로파간다를 나쁘게 생각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잘 퍼뜨리는 게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요 회장님이 해서 계속 그 새로운 아젠다가 나오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자꾸 바뀌니까 빨리빨리 대응해서 국민보다 하나 앞서서 미리 알려줘서 그러면은 국민이 아 그렇구나 하면 정치인도 움직이지. 먼저 정치인 가서 아무리 입당하고 뭐 후원금 내고 그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국민이 우리 편이 돼야 네, 돼요. 맞습니다.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감성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부회장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저 100%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의사협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항상 저희들이 그게 항상 그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말이었는데 말이 참 쉽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해야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총선기획단장으로서 정말 많은 국회의원분들 만났을 때 하시는 분들이 그거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협회에서도 주장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라든가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저기 박윤숙 의원님, 또 박윤숙 선배님이시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 의사가 행복하고 말건 상관하냐 내가 편해야 돼요. 네, 사랑까지는 아니고 또 신뢰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을 얘기한 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바로 의료계가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요. 국민의 신뢰 가장 중요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면요. 그거는 이제 이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 이게 결국 국민과 소통하려면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전에는 우리 시의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네네네. 부의원이 뭐 하는 건 더 모르시죠. 네네.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방자치 이게 풀뿌리거든요. 우리가 풀뿌리로 탄탄하게 해놓으면 이게 나무도 커지듯이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의 의사들이 좀 가면 좋겠다. 근데 구의원은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방자치에서 시의원, 구의원 이제 도면은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되려면은 너무 거기다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해야 돼요. 네네. 진짜 아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게 갈수록 점점 더 정말 이제 제가 말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의원은 괜찮거든요. 네. 시의원 비례 같은 거. 근데 시의원도 지역에서 시의원 하려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 뭐 이런 데 너무 많이 네네. 해서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시의원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 시의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시의원도 굉장히 많은 거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누가 어느 사람들 저더러 그래. 저도 시의원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약간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저런 거. 근데 이제 보니까 정말 젊어서부터 이런 데 조금 관심을 두고 그런 게 뭐 하는 건지 관심을 두고 좀 시간 투자라든가 조금 하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도 시의원 하려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뭔가 쏟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본인은 너무 제가 봐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 시의원 시키면 정말 좋은데 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또 이렇게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네. 쉽지 네네. 이게 보통 투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전라남도 의사회장으로 6년째 있어봤더니요. 이를테면 한방 첩약 그거 뭐 시범 사업하고 근데 난임 사업, 한방 난임 사업 같은 거 그것을 결정하는 분들이 도의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각종 건강관리 꽤 사업에서 파워가 그 있어요. 회원들의 어떻게 보면 회원들의 권익 또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도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이거 이제 도의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전라남도가 이제 도의회하고도 되게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개선했는데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은 도의원 또 시의원, 구의원 이래 해가지고 뿔뿔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 한 번 더 지금 당장 의협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의사들이 더 관심을 둬야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할 때도 축사하러 가서 꼭 그 얘기를 해요. 의협에 관심을 가지고 회비 좀 내라. 그거 이제 직접 말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머리 못 깎듯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회비를 내는 게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서 나 관심을 둔다. 같이 책임을 나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의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회비 안 내고 그러면 딴 데 가서 딴 덴차를 만들면은 그거는 정부가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의협은 우리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는 의협이 돼서 그래야지 파워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같이 반 조금 넘는 회원을 가지고는 정부에서 무서워하지 않죠. 네네. 정부에서는 그냥 의사건 뭐건 머릿수로 보거든요. 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반뿐이 이 파워를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또 하나 얘기가 제가 그 정치 역량화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밑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을 이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은 이제 좀 그 의사들이 꼭 국회의원도 좋고 네. 정치권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면 뭐 보건 행정 쪽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주고 또 회원들에게 또 유리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네,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그런 그리고 그 말씀. 공무원하고도 관계를 좋게 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자꾸 네. 이해를 시키고 공무원은 이제 이쪽은 떠나온 데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야. 음. 이러면 이제 또 어려워지잖아요. 대화가. 정말 정책 수립 그 과정에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치권 내에서도 정말 쏙쏙들이 빼곡하게 좀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의사 회원분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협 회원분들 지금 의사 회원분들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아니요, 국민이 사랑하는 의협이 돼야 된다. 요거는 조금 바꿔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의협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의협 회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어려운 대로 넉넉한 사람대로 의협에 다 참여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말이 통하지. 지금같이 의협은 알아서 해 나는 나 혼자 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은 참여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목소리 내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많은 계층의 나이 여러 직종 그 이제 인구 분포 이런 거를 봐서 많은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사실 대한의사협회 뭐 정치 세력화, 정치적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면은 저 회원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복잡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회원분들께서 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실시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당장 일단 각 정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성당원 같은 가입해가지고 각 정당에서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 선거도 있고 대통령 후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진성당원이 각 당의 진성당원의 의사가 많이 있다면은요, 당연히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저희가 1년에 10만 원씩 이렇게 1인 후원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또 나중에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회원분들께서 돈이 뭐 없어서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없고 약간 귀찮아서 안 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결국 그것이 우리 회원 자체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역구 국회의원분들하고 정말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우리가 정치적 생각이 같건 다르건 어찌됐든 간에 현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 의사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굉장히 강화한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거기서 동감을 하는 게 젊고 유능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 의사들, 청년 의사들, 뭐 전임의들, 전공의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젊고 유능하고 IT에 밝은 인재들을 갖다 그 영입을 해갖고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정치적 세력화라든가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큰 장기적인 아젠다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기구 하나 만든다고 해서 금방 그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를 네, 하면 추가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의협 자체에서 정치 세력화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는 오히려 반대급부 그럴 위험이 있고요. 그냥 그 말보다는 그냥 정치적 뭐, 역량 강화. 아니요, 정치라는 얘기를 네. 빼야 돼요. 저는 그냥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하고 정말 의료계 정치 세력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좋은 정책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정치 세력화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불순하게 생각하는 네네네네. 거죠. 그거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또 정치권에서는 또 저는 경쟁자인가? 이 굉장히 반대 뭐랄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치 세력화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 그래서 사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게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회원들의 그렇죠.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 소신과 관계없이 정말 여야의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소통하고 그분들과 대화함으로써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 두 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회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린 대로 정치적 역량이라는 말보다는 저희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바른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작년은 정말 의료계에게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나은 의료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